자, 그리고 요즘에 슬픈 얘기를 하나 드리기 전에 제가 웬만하면 우리 그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댓글을 안 보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SNS도 안 합니다. 뭐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걸 보면은 100마디 좋은 말 중에 한마디가 이 마음에 딱 와서 박히면은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하루 종일 생각이 나요. 여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멘탈이 그런데 댓글이 막 올라가잖아요. 막 올라가다가 어느 날 야 그만해라 재미없다 이런 게 탁 보이잖아 저기. 그러면은 막 텐션이 올라가다가 그런가? 그래서 안 봐요. 그래서 가끔은 그렇더라고. 사람들이 놀래요. 와 저렇게 댓글에 욕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멘탈을 유지하냐. 그럼 제가 항상 그럽니다. 욕이 많았어요? 많았구나. 안 봤기 때문에. 그렇죠. 욕이 많았구나. 그때서야 알게 돼요. 그거 안 말해줘도 되는데 굳이 뭐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자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뭐를 올렸다가 하필이면은 지나가다가 얼핏 댓글 하나 봤는데 야 이게 또 마음에 와서 박혔습니다. 다 좋은데 돈 긁어 모으면서 맨날 거지 코스프레 하는 게 꼴 보기 싫다. 야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가려드렸어요. 컨셉질 로노한다. 자 정말 억울했습니다. 제가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였냐 이거였거든요. 삼성증권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70대 3억 7천만원 3억 5천만원을 청약한 거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3억 5천을 청약을 했을까. 나는 3,500만원 청약하려다가 별로 안 줄 것 같아서 포기했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3,500만원 밖에 안 산다고 거지 코스프레 하는 거 꼴 보기 싫다. 댓글 달아줘. 야 3,500이면 많이 는 거 아니냐? 3,500이면 인간적으로? 현금 3,500이 통장에 다 있나? 아니 야 3억 7천이 대단한 거지. 이게 어떻게 3억 7천이 현금에 있어. 이게 일반적인보다 많이 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는 게 아니잖아. 현금이잖아 현금. 뭐 대출까지 받으면 모르겠지만 대출 안 받은 현금이 인마이 포켓에 3,500이 있으면 나머지는 뭐 주식으로 있던 부동산으로 있던 뭐 어딘가에 있겠죠. 그거 말고 현금이 이 정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의 여러분들의 자산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 얘기를 꺼냈는데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항상 보면은 예전에 뭐 방송 찍을 때 이런 거 찍은 적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사람들이 또 뭐 컨셉이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장면은 절대 컨셉이 아닙니다. 절대 컨셉이 아니에요. 왜 컨셉이 아닌지를 지금부터 아주 솔직하게 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는 빨리 지나갈게요. 제 20대 얘기는 뭐 이거 차트 하나면 끝났죠. 이게 참 양심이 없던 시기예요. 1990년대에서 2000년 초반이. 이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나오더니 얘네가 2년 뒤에 디아블로를 내더니 1년 뒤에 확장팩을 내고 2년 뒤에 워스리를 내고 리니지 2가 또 뭐 어쩌고 하더니 2004년에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어쩌라고 나보고. 이거 진짜 그 말이 절로 나왔어. 어쩌라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그런 정말 매몰찬 거의 아이스맨이 아니면 이 트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벗어날 수 10년이야 10년. 이게 헬미죠 헬미. 여기서부터는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다니까.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에는 그 PC방의 문을 아침 햇살 빛나는 문을 쫙 열면서 아침 10시에 김종국 형님의 맨날 듣는 별바람 햇살 들으면서 아제로스 대륙이나 아니면 리니지 아덴성을 달리는 시열을 느끼면서 어쩔 수 없던 10년이거든요. 이게 10년이 지났어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자 그냥 지나가고 그럼 어떻게 됐냐. 드디어 현실 세계에 로그인을 한 게 32이죠. 이전까지는 현실 세계에서 로그 아웃이었어요. 온라인에 내가 로그인을 해 있는 거고 이 밖에는 잠자러 나오는 거니까 그때는 쉬러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현실에 로그인한 게 32이에요. 이때 로그인을 했어요. 이제 정신 차리고 로그인하니까 이미 신입사원 마지노선이죠. 그때는 32의 신입사원이면 이게 나이 제한이에요. 컷이에요. 컷하던 시기고 제가 회사를 그만둬서 조금 이따 잘립니다. 이거 얼마 벌었어요? 몇 년 벌었어요? 10년이죠. 물론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책임감이 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나를 뽑아준 우리 회사 내 일 이거에만 집중을 미친 듯이 했습니다. 게임에 올인하듯이 회사 일에 올인을 했어요. 이게 엄청난 실수는 아니고 뭐라 그럴까. 딴 것도 같이 했어야 되죠.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성공을 할까? 내가 회사를 어떻게 도와줄까? 나를 뽑아준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회사에 거의 올인을 때리던 시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참고로 자랑 조금 드리자면은 대리를 1.5년 했어요. 왜냐면은 CEO상을 2년 연속 받았거든요. 1년씩 깎아주거든 연차를. 1년씩 깎아줘서 대리를 1.5년 하고 2년 연차 더 받아서 4년차에 과장이 됐어요. 여기 언저리죠. 여기 언저리. 회사를 옮기죠. 회사를 옮긴 데에서도 뭐 팀장님과 본부장님이 주신 거긴 하지만 어쨌건 CEO상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많이 줄이고 빠르게 승진을 했기 때문에 소득은 높았어요. 낮진 않았죠. 당연히 성과급이 물론 들어갔지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소득이 높으면 재산이 많아요? 이게 많아요?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많이 걸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누가 많이 걸리냐면은 여기에 소득이 갑자기 늘어난 분들. 그럼 자기 눈높이에 자기 재산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재산과 자기의 소득과 막 괴리감이 생기면 막 힘들어하는 막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이게 많다고 이게 많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나온 다음에 무려 55세까지 만약에 회사에 다닐 수 있다고 치면은 어디서 잘릴지 모르겠지만 거의 15년의 직장 생활이 날라갔죠. 잘려서. 여기에서 여기가 연봉이 제일 높은 시기잖아요. 이게 일단 날라갔어요. 유튜브로 많이 벌지 않냐? 물론 여기서 벌던 것보단 많이 벌죠. 근데 15년치가 날라갔어요. 내가 여기서 벌던 거에 3배를 번다 그래도 이걸 몇 년의 핫돈이에요? 5년의 핫돈이죠. 5배를 번다? 3년의 핫돈이죠. 왜 어쩌다가 얘기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 댓글이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데 자 그러면 소득과 재산 오늘 하고 있는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소득과 재산이 무슨 관계가 있었냐 제가 97년도에 얼마나 지금 97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제가 사실상 성인이 된 다음에 한 3년 지났죠. 이 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냐면 뭔가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던 게 23년이 지났는데 97년도에는 뭐 대학교 막 들어왔으니까 사실은 IMF기 때문에 1100에서 300, 300에서 1000을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죠. 이때는 뭘 해도 됐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원숭이처럼 다트를 갖다가 던진 다음에 그걸 들고 있어도 버들시기예요. IMF는 물론 전에 들고 있으면 뭘 들고 있어도 깨졌겠지만 97에서 98년은 일단 다트를 던져도 벌던 시기인데 지금 아까 봤죠? 98년에 자 스타크래프트가 나와서 일단 여기가 지워졌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2001년에 닷컴 버블이 와요. 코스닥이 600에 있다가 2925가 가요. 아니 600에 있다가 2925가 왔다니까? 지수가 5배가 올랐죠? 2925 이거는 다트 정도가 아니라 숨만 쉬어도 돈을 벌던 시기예요. 지수예요. 지수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2001년에 저걸 갔어요. 이건 진짜 근처에 가서 향냄새만 맡아도 돈을 벌던 시기예요. 이때는 누구나 벌던 때잖아. 이때 만약 코스닥 사서 깨지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확률은 굉장히 낮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했냐? 이때는 디아블로라는 걸로 있었기 때문에 양심도 없는 블리자드가 디아블로를 내면서 여기 이렇게 지워져요. 이렇게 뭐 돈도 별로 없었긴 하지만 뭐 1000만 원만 넣었어도 5배면 5천을 벌 수 있었던 텐데 디아블로가 왔어요. 이렇게 안녕 굿바이 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래도 대학생이었잖아. 대학생활이 마무리된 2003년부터 2008년에 뭐가 오냐면은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제가 보기에는 최대 호황기가 옵니다. 여기에요. 우리나라 주가 차트 지금 1970년대부터 그려놓은 거잖아. 요때는 사실 좀 주식을 뭐라 하기 힘드니까 요때는 뭐든지 다 올랐으니까 요때를 빼면은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최대 대세 상승기가 와요. 500, 700 하던 게 2000으로 올라요. 코스피입니다. 요때 제가 딱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30살 뭐 이렇게 가던 요 시기가 그땐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코스피 역사상 우리나라 주식시장 50년 역사상 최장의 대세 상승. 이때도 뭘 사도 벌었죠 사실. 웬만했을 때. 여기. 주식 사면은 돈 다 번다고 생각했던 때. 이때는 또 걔네들이 참 그 양심이 없게 이때 와우라는 걸 내거든요. 그리고 우리 NC소프트가 리니지2라는 걸 내요. 뭐 그래서 또 할 수 없었어요. 뭐 제 의지는 아니고 또 뭐 이렇게 지워졌죠. 우리나라 최대 대상승. 나 진짜. 와, 자, 이게 지금 몇 번을, 내가 20 몇 살까지 몇 번을 지나갔어요. 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무스타네, 뭐, 아우네, 그래, 뭐, 그래. 제가 여기까지는 아직 취업을 못했으니까. 그래, 어차피 돈이 없었다. 내가 알바를 해도 1000만원, 2000만원 밖에 없었을 테니까, 그걸 넣었으면 1억이었겠지만, 뭐, 1억 날릴 수도 있지. 그래, 1억 날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때 취업을 했어, 2008년에. 리마운 브라더스 파산했어. 이게 실화인가 싶어요. 저 몰랐어요. 저 금융회사 들어갔거든요. 증권사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갔을 때 코스피가 1000 뭐 이랬어요. 그게 어떤 의미를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 그냥 일만 열심히 한 거지. 회사 일을 열심히 하자. 회사 일에 거의 올인하고 주 7일 근무 7시 출근 뭐 10시 퇴근을 주 7일을 거의 뭐 몇 년 했어요. 그냥 그게 그런 줄 알았어요. 무슨 공대를 다니듯이 회사를 다녔습니다. 진짜 공대 다니듯이 다녔어. 이 공대 다음 레이드법이 뭐지? 저걸 어떻게 공략할까? 그거 하고 다녔어요. 완전 올인 때린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2050이 900가고 900이 2200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여기잖아. 여기가 야 뭘 사도 이게 이거였는데 지나갔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서 뭐를 하려고 보니까 뭐가 왔냐면은 장기 횡보기간이었어. 여기 누구도 돈을 못 버던 그 시기. 주식만 하면 다 돈을 잃는다고. 암흑기죠, 암흑기. 사실상 근 20년 최고 암흑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박스피라는 게 옵니다. 이때 당시에 맨날 하던 얘기가 주식하면 돈 깨진다. 집값도 안 좋았어요, 이때. 집값도 이렇게 내려갔어요. 제가 들고 있었죠. 신기해요. 제가 이 시기에 집이 한 번이 없었거든요. 딱 요 시기에 있습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요 시기에 있어요. 요 시기에 세상에 여기 2017년부터 드디어 참고 참았던 원기역이 터지면서 코스피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대상승기가 오잖아요. 2배가 났네. 40%가 났네. 50%가 났네. 요때 없죠. 기가 막혀요 진짜. 야 타이밍이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때 있고 요때 없어요.
부동산 대상승기 같아 하면서 집이 날아가고, 그리고 이제 뭔가 좀 해볼까. 게다가 요때는 제가 펀드 매니저 시절이기 때문에 주식을 못 삽니다. 펀드 매니저는 주식을 못 사요. 선행매매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을 처음에 신고고 나중에 신고도 아니고 아예 금지가 났어요. 주식도 못하고.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때는. 왜냐면은 그때까지 봐오던 게 이 횡보 기간이었거든. 장기 횡보. 주식을 못하는 게 별 불만이 없었는데 에이 뭐 주식 어차피 망했는다고 생각했는데 올라가네. 회사 옮긴 지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2,600을 뚫는 거야. 지금은 뭐 40%가 오른다 그러고. 멘탈이 살짝 나갔죠. 살짝 나간 다음에 이러고 퇴직을 하고 나니까 미중 분쟁 코로나 오면서 역사에 남을 또 2600, 1450, 1450, 2405는 이런 장이 펼쳐졌죠. 드디어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를? 재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 지금 게임으로 10년 날라갔고요. 여기 회사라는 공대에 올인박아서 회사 생활 10년이 날라갔어요. 도합 20년이 소득은 있었는데 재산이라는 거에 관심을 안 쏟고 넘어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앞으로 좋아야 돼요. 자, 여기서 야 좋아야 돼. 얘들아 가자. 이거 가야죠. 안 돼. 차라리 빠지는 건 봐줄 수 있어. 여기 빠지다가 이렇게 가는 건 봐줄 수 있는데 최악은 이거죠. 여기 박스피 이거 일자로 오늘도 2300 내일도 2300 한 달 뒤도 2300 내년 이맘때도 2400 뭐 이러면은 야 이거 한 7년 가면은 기절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소득과 재산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거를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게 제 얘기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에 따른 어떤 연봉을 갖고 왔는데 30대만 돼도 와 대기업 하면 벌써 480만 원, 5천만 원이 넘죠. 6천만 원 가깝고 40대 되면은 7천만 원, 뭐 해서 거의 1억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소득이 있을 때 꼭 재산을 신경 써야 돼요. 진짜로. 이게 제가 이거 컨셉 아니라니까요. 이걸 컨셉을 맨날 이런 컨셉 짓고 있잖아. 뭐 그때 투자를 했더라면, 뭐 지금 투자를 한다라면, 뭐 이런 거 자꾸 제목을 지어주시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이게 우리들의 얘기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기서부터 이 얘기를 하기 위한 떡밥이었어요. 자, 대한민국 자살률이 OECD 1위예요. 다 아시죠? 인구 10만 명당 26.6명이다.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 다른 나라들보다 많겠죠. 이유가 한 100가지 정도 될 텐데, 일단 성별. 형들 힘들어? 형들 뭐가 그렇게 힘들지? 38점. 이 2배가 넘어요. 자살률. 2018년, 이게 최신에 나온 거예요. 2020년에 나온 건데 2018년 자료를 통계청이 보여준 거죠. 2배가 넘고, 게다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자살률이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많이 내려가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남성은 4년이 내려오다가 최근 2018년 1년밖에 안 돼서 단순한 1년치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건 방향이 위로 갔어요. 5년 내 최고값이 됐어요. 2018년에.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던 길 개선 가야 되는데, 일단 2018년에 자살률이 급격하게 오르기, 이게 연도별로 쭉 보면 이런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오를 수 있지? 이렇게 오르다가 2010년 기점으로 그래도 안정화되고 있었는데, 이거 안 돼요. 2018년 기준으로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연령대가 자살을 가장 많이 했을까? 40대? 한국 남성이건 여성이건 40대, 20대, 감수성이 높은 10대, 20대? 아니죠. 압도적이에요. 우리나라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똑같아요. 그냥 평균치입니다. 이 정도는. 근데 70대, 80대 노인 자살률이 어마어마해요. 조금 이따 보여주겠지만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도 높아요. 다른 나라들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노인이 돼서도 한 요 정도 올라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인이 되면은 자살률이 이렇게 올라가요. 위로 점프하는 걸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단 30대 자살률, 뭐 70대 자살률, 여기 위상은 지금 이게 1위 국가들 깃발 놔둔 건데, 그래도 물론 우리가 높죠. 대한민국이 주황색이니까 높긴 한데 경쟁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요 파란 게 OECD 평균입니다. 입이 쫙 벌어지죠, 악어처럼. 여기도 물론 높아요. 여기도 높은데 이 정도 차이 있다가 50대 넘어가면서 이게 이렇게 커져요. 70대부터는 거의 2배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데 굉장히 큰 요인이 여기가 높아요. 물론 여기도 높은데, 대한민국은 뭐 다 높은데 굳이 가장 차이가 벌어진 데 찾자면 70대 이상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어디겠어요? 서울이겠어요? 서울이 굉장히 힘들고 빡빡이면 사람들이 몰려 사니까 서울이 자살률이 높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서울이 자살률이 가장 낮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지방이죠, 지방.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은 지방이 자살률이 가장 높아. 서울이 자살률이 가장 낮아요. 고독사 뭐 이런 걸 많이 하죠. 참고로만 보여드리자면은 성별에 따른 자살률을 봤을 때 특히 70대 80대 남성,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살률이 물론 높긴 한데 연령별로 비슷하거든요. 그래도 근데 남자는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뜁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비슷하게 해도 물론 남자들이 좀 자살을 많이 한다 그래도 근데 한 방에 뛰어요. 물론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르신들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남자들 자살률이 높은 건, 여성분들 자살률이 높은 건 정신적, 내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정신적 문제, 우울하고 뭐 이런 정신과적 문제인데, 남자가 자살률이 높은 건 경제생활,
소득 수준에 따른 이게 통계청 자료입니다. 갖고 와서 보면은 이게 비슷해요. 파란색, 주황색 앞에 있는 게 상, 중상, 중하, 뒤로 갈수록 소득이 이제 낮으신 분들인데 뭐 비슷하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근데 소득이 낮은 쪽에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좀 뭐 대한민국에 살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말년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표로 나타나는 거죠.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고. 자, 그래서 이런 뭐 참고로만 봐주세요. 연령별 사망 원인을 보면 1위가 뭐 대부분이 10대, 20대, 30대까지는 자살이 사망 원인 1위고 40대에서 80대까지는 악성 신생물 암입니다. 암. 40대에서 80대까지는 1위가 암이고 자살과 암이 두 개 합친 게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1위예요. 암도 조심하세요. 암 검사 자주 받으시고. 이거 다 암이에요. 다. 물론 이제 어린애들은 교통사고 1세에서 9세도 이제 암인 거고 교통사고 같은 게 중간중간 나오죠. 오토바이 좀 적당히 타세요. 2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2위가 차사고. 근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심장질환 이 1위로 등장하는데, 물론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르신들 자살률이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긴 해요. 옛날엔 장난 아니었죠.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과, 최근에는 조금 이게 문제시 되고 있는 게 10대 자살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좀 신기한 게, 이상하게 세종시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이거는 저도 잘 이유를 모르겠는데 거기가 뭐가 변화가 빨라서 그런가? 뭐지? 공무원으로 되게 안정되게 계시지 않나? 이게 왜 높은지 잘 모르겠는데 세종시가 뭐가 사람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뭔가 혼란스럽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의 도시인데,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 OECD 회원국 자살률을 보면은 리투아니아하고 대한민국이 1, 2위를 다투는데, 리투아니아 참고로 인구가 300만이 안 됩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 한 대도시 아니야. 대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뭐 비교할 건 아니고 대한민국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라다운 나라가 등장하는 게 뭐 라트비아, 뭐 슬로베니아 이런 것보다 여기 일본, 벨기에까지 가야죠. 여기하고 이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거의 2배죠. 이 정도면은. 일본도 그렇게 높다 그러는데 일본의 2배입니다. 일본이 25가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고 돈을 벌고 소득이 있을 때 재산을 좀 계산을 시키는 방법을 좀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노후라는 걸 생각을 해서 뭐 50 몇 세에 은퇴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60세 이렇게 은퇴하고 나니까 은퇴 뒤에 재산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제 얘기기도 하죠.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과, 또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고 샌드박스에 있는 모 친구가 그러더라고. 이거 잘하면 되지 않냐고. 이거 잘하는 거 알려달라는 거예요. 자꾸 그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야, 그런 거 말고 서울대에서는 이런 거 얘기한다. 사회의 변화에 올라타면은 되게 쉽게 이랬더니 뭐 됐고 그래서 뭐 이거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단타 생활만 한 6년 했거든요. 회사에서 일로 진짜 단타에 제왕처럼 단타질을 했는데, 이게 6년을 해서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자, 이걸 너한테 알려주기가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참 애매하다. 그래서 왜? 생각을 해봐라. 제가 야구 투수라고 쳐요. 투수여서 너한테 이렇게 던지고 손목을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던지라고 해. 그럼 네가 그렇게 던지면 네가 150km를 던질 수 있을까? 모르는 거죠. 얘가 백날 던져봐야 폼 다 알려줬는데 110이 뭐야. 대부분 80 나와요. 폼 다 알려줘도. 아니, 내가 정석 알려줘서 네가 이세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롤 알려줄게, 롤. 그렇다고 네가 페이커가 될 수 있나?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게 확률이라는 게 물론 단타나 단기 투자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로 돈 많이 버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많이 경험해 보니까 이게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되는 분들이 있어요. 트레이딩 센터에 10분이 오시면 한 2명 정도 이거 되게 잘해요. 2명 정도가 이거 되게 잘해서 이걸로 돈 많이 버시는데, 문제는 8명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에 속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길을 택해야 되냐면은 8명이 잘 되는 길을 택해야겠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제가 페이커냐? 야, 제가 페이커였으면 여기서 이 방송하고 있겠어요? 야, 내가 단타의 황제였으면 여기서 지금 이 방송 하고 있겠나? 지금 아침에 9시에 방송 키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준비 다 되셨죠 오늘? 자, 레디 하시고요.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자, 키보드에 손 올리시고요. 거의 늦었어. 아니고 이거 하고 있겠죠 지금. 9시에 켜서 3시 30분까지 몇 시간입니까? 6시간 반을 방송하면 도네이션이 얼마가 들어오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저 종목 진짜 좋은데 뭐 반응이 없어서 얘기 안 할까 합니다. 그럼 뭐 1,000원 뭐 형 말해줘 뭐 이런 거 뜰 거 아니야. 5,000원 제발 뭐 이런 거 뜨고, 야, 그런 거 하고 있겠지. 내가 황제였으면 일요일 밤 9시에 시장 열리지도 않는데 이거 하고 있겠어? 이거 하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단타를 진짜 솔직하게 어떻게 됐냐, 6년 정도 했는데 6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승률은 높았어요. 한 달 단위로 손실 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60개월간 한 달 단위로는 어떻게든 벌어요. 근데 단타 단기채의 문제는 뭐냐면은 요만큼 법니다. 요만큼.
그게 문제예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앉혀놨을 때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이만큼 벌어줄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단타나 단기 투자라면은 큰 돈을 못 움직여요. 요만한 돈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 벌긴 버는데 맨날 요만큼 버는 거야. 이만큼 하면 되지 않냐? 그거 쉽지 않아요. 그 뭐야 1루타 치던 사람 보고 야 풀스윙해, 야 너도 박병호야 뭐 이러면 내가 풀스윙한다고 박병호인가? 내가 풀스윙하면은 삼진왕이죠. 2군 가는 겁니다. 2군. 아유 야 가까스로 때리고 막 뛰어가고 1루에 세이프해갖고 가까스로 출루율 뭐 몇 알 만들어 놓고 아유 야 1루는 갔네 이러고 있는데 너 1루 가서 뭐 하겠어? 그 돈 뭐 버는 거야? 그 자리 아깝게 풀스윙을 휘둘러. 되는 사람일까 안 되는 사람이죠. 돈은 매달 벌었죠. 한 달에 저한테 기대되는 값이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야 된다. 그럼 정확히 거짓말 안 하고 정확히 100에서 120 사이를 6년간 해냈어요. 장난 아닙니다. 어떻게 오차 하나 없어요. 6년간 항상 프라핏 앤 로스라 그러거든요. PL창이 항상 해내요. 비용을 뽑죠. 비용을 뽑고 나에게 모든 예를 들면 이 100에서 120이라는 건 제 월급이 예를 들면 30, 뭐 컴퓨터 비용이 20, 뭐 백오피스, 미들오피스 비용이 뭐 30 이런 식으로 충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가 100 이하면은 시장에서 아웃이야. 100을 넘기면은 오케이. 뭐 200이나 300을 넘기면 돈 엄청 벌고 이런 건데 그럼 절대로 아웃되는 아래로는 안 가요. 아웃되는 아래로는 안 가. 대단하죠. 이게 그 생존이죠. 생존.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번트 치고 달려가는 거죠. 번트 치고 달려가서 1루에 간 다음에 야 됐어. 야 이번 달 됐네. 이번 달 됐어. 야 근데 감독이 그러는 거죠. 야 1루 가서 뭐 하려고 이 새끼야. 점수를 내야지 자식아. 점수를 도루라도 해. 도루라도 3루 뛰어. 그러면은 왜 뛰냐고. 나 1루 왔다고. 충분한 거죠. 1루에 왔는데 야 왜 도루하라 그래. 1루에 와 있으면 됐지. 그럼 뭐 다음 달에 하죠. 뭐 1이닝 끝났으니까 2이닝이 합시다 감독님. 뭐 이딴 소리 하는 거야. 이래갖고 6년 버텼어. 야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번트왕이라 그래야 되나? 안타왕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그랬어요. 이게 홈런왕이 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아니라 그 풀스윙을 할 수 있는 심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사실은 한번 풀스윙 했다가 삼진 당하면은 내 100이라는 어떤 그걸 해줘야 되는데 또 나를 뽑아준 팀장님이 있고 나를 뽑아준 본부장님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 마이너스가 나면은 저분들이 피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멍청했죠. 결론적으로는 좀 멍청했어요. 하여튼 멍청했는데 여러분들은 꼭 조금 우리가 지금 소득이 있을 때 재산을 좀 불리는 방법으로 그리고 확률이 좀 높은 걸로 왜 그렇게 확률이 낮은 걸 좋아하는지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냥 확률 높게 뭐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싫어해. 그러면은 뭐 확률은 낮지만 이거 확률이 낮잖아. 야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여기 어딘데 확률이 낮잖아. 야 그 퍼센트로 어떻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퍼센트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변동성 이게. 아니 이게 확률과 이게 위험 대비 스윙 리스크잖아요. 리스크 대비 리턴을 생각해야 되는데 리스크를 일단 머리에서 지워. 난 될 놈이다 라고 지우고 리턴 값만 생각을.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리스크 대비 리턴이잖아요. 항상 이걸 높은 걸 생각해야 되는데 리스크를 머릿속에서 지우는 기적을 창출합니다. 나는 될 놈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우고 리턴값만 생각을 하니까 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노후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좀 확률 높은 쪽으로 물론 내 재산의 조그만 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갈 수 있는데 전체는 조금 아무리 그 야수의 심정에도 이런 뭐 좀 원론적인 생각을 하죠.